자, 오늘 영상은 필립 피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의 명저가 있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제가 그 엑기스만도 이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필립 피셔는 85%는 벤자민 그레이엄, 15%는 필립 피셔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워런 버핏이 직접 고백하기도 했죠. 그렇죠? 필립 피셔한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워런 버핏이 그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단숨에 달려갔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필립 피셔, 특별히 우리가 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든지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좀 거리감이 있죠. 그렇죠? 반면에 필립 피셔는 그의 아들인 캠 피셔가 지금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때까지 전수가 되어서 그 회사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괜히 대가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필립 피셔, 그는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보시면 첫째,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심지어 10년에서 50년 이상 또는 평생 보유하는 원칙을 갖고 있죠. 양적 분석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질적 분석이 대가며 재무지표 밖에 사람을 보는 투자의 대가. 와, 우리 전원주 할머니가 필립 피셔 읽고 그렇게 관성을 보기 시작했나? 세 번째는 좋아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저거가 아니라 좋아하는 기업에 집중.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책에서 필립 피셔가 선정한 위대한 기업을 골라내는 15가지의 필터링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 읽어드리고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애플이 살짝 떠오르네. 둘째,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테슬라가 살짝 떠오르죠. 세 번째,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네 번째,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올리고 있는가. 그 다음,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테슬라가 살짝. 그 다음,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갑자기 또 애플. 그 다음,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그 다음, 해당 기업에서,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테슬라가 살짝 생각나죠.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성장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설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가가 누리는 이익의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버진 갤럭틱이 생각이 나네요.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코스코가 생각이 나네요. 입을 안 다문다는 얘기예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앞에 모든 조건이 들어맞아도 이 조건이 들어맞지 않으면 투자 목록에서 제외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종목을 선정할 때 이런 15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투자자의 보유 종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투자자가 주도 면밀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는 의미다. 보통 저평가된 주식은 실제 가치보다 아주 조금 저평가돼 있다. 회계학적 통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저평가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봤자 볼품없는 수익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타고난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한다. 물론 성장주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확률과 통계와 회계학적 이론의 근거에
저평가 주식을 산 사람이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확률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다. 주식시장이 1929년처럼 투기 광풍에 휩싸여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거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 경제 전반이나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일체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적절한 매수 기회가 나타나면 즉시 투자해야 한다. 잔파도 보지 말라는 얘기죠. 경제 전반과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추측하는 대신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분야의 사업을 벌이면서 작은 실수라도 저지를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판단력, 추측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중요한 말이죠. 밑줄 짝. 시장 타이밍을 재는 대신 좋은 종목은 매수 지점에 도달했을 때 즉각 매수해야 된다. 사자처럼.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반드시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느긋하게 잡아야 된다. 몰빵하지 말란 얘기죠. 추가 가능한 자금의 마지막 자금은 적어도 몇 년 후에 투자한다는 기분으로 느긋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 훌륭한 주식이 단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OTC 마켓도 보란 얘기죠. 열성적으로 선전하는 기업의 주식은 매수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오픈한 지 식당이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신문에 광고하는 식당들 가면 안 됩니다. 10년을 식당을 했는데 신문에 광고를 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단골 손님이 확보가 안 됐거나 그 10년 동안 단골 손님이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식당이 뭐 반찬 재활용으로 장단지를 쳤다던가 음식이 정말 맛이 없다던가 엄청 비싸다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 보고서에 기록된 표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순이익 수준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순이익 성장이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라. 성장주들은 사실 고평가를 당연히 안고 들어가는 거죠. 너무 적은 호가 차이엔 연연해하지 말라. 투자를 길게 본다면 시장가 주문을 활용하라. 그 1센트 2센트 싸게 살려고 막 의미가 없죠. 한 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했더라도 그 한 개 기업이 다양한 분야의 4개 사업부를 골고루 가지고 있다면 4개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테슬라가 생각이 나네. 전쟁 공포로 인해 좋은 기업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를테면 과거의 주가 흐름과 같은 쓸데없고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은 무시하라. 후행성을 늘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그저 평범하거나 약간 더 나아 보이는 기업을 찾았다면 이런 주식은 엄청난 투자 수익을 가져다줄 소위 대박 주식은 결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위대한 기업이 될 자질이 있는 가장 뛰어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 왕도는 없다. 이런 여러 자료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시야가 명확해진다는 느낌이 든다. 공부하라는 얘기죠. 성장 가능성이 없는 한 개 기업이라면 배당이 적절한 투자 기회가 되지만 내가 위대한 기업을 찾는 15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배당을 하는 것보다는 순이익을 잉여금 형태로 쌓아두고 이것을 훗날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배당에 집착하지 마라.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배당주 투자를 강조하는 요즘 장우석 부사장도 요즘 아직도 그러나 배당주를 굳이 하려면 미국 주식을 할 이유가 없죠. 배당주 물론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배당주 투자하면서 배당금으로 뭐 짭짤한 수익을 냈지만 보통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는 잘 해당이 안 되죠. 투자자의 대부분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종목을 보유하면서 오로지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 탈출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죠.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며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다. 어떤 주식이 과거에 몇 년간 올랐다거나 내렸다는 것은 현재의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증권가의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의 통계와 회계 수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현대적인 기업들의 경우 진정한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작년에 작성된 회계 수치를 가지고 올해 실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과거 순이익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런 분석 방법은 엄격한 규제 아래 영업을 하는 일정한 공공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업의 미래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밀하고 끝없는 사실 수집이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현장의 자료와 데이터, 현장 동그라미, 사실들을 수집하고 사람을 만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발로 뛰라는 얘기죠. 마지막,
기업 탐방을 할 때 CEO에게 빠뜨리지 말고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거다. 밑줄 그으세요. 경쟁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당신 회사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필립 피셔가 누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07년에 태어나셨고 성장주 투자 방법을 개척한 성장주 투자의 대가죠. 그레이엄식 꽁초 투자만 가치 투자가 아니라 피셔의 성장주 투자도 가치 투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자신의 스승 2명 중 1명이 필립 피셔라고 말하였고요. 자신은 80%의 그레이엄, 20%의 피셔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피셔가 운영한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피셔에게 성공을 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피셔에게 이종박도 있는데 7,40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모토로라도 피셔를 언급할 때 자주 언급되는 종목인데요. 피셔가 매입할 1955년 당시 라디오 제조사이던 모토로라는 이 휴대폰 제조사로 바뀌게 되는데 피셔는 모토로라를 2004년까지 49년간 보유합니다. 대박. 모토로라는 피셔에게 폭발적인 수익률을 안겨주었지만 투자한 초창기에는 수익률이 지지부진해서 어떤 고객에게서는 모토로라의 이름도 올리지 말라는 등의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2권이 있는데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또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의 아들인 켄 피셔 역시 왕성한 투자와 기구 활동을 통해 지금 회사를 이어가고 있죠. 자, 여러분 성장주 투자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이 저자의 책을 읽다 보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